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대화로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며 전체적으로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관세 145%까지 끌어올렸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25%로 보복 관세를 때려버리는 모습이 보여지며, 사실상 양 국가 간의 무역은 끊긴 거나 마찬가지다, 요게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엮여 있는 미국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말들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몇몇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세를 없애주겠다 막 이런 말들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는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꾸준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최악은 지나갔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악재가 없어지고 호재 나온다,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안에서도 이 별도 관세나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감안하면서 봐야 되겠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 중국 대리기에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조금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채권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말 나오는 건 뭐다? 중국이 매각하는 건 아니냐. 근데 까고 보니까 일본도 지금 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요거를 어떻게든 좀 주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고, 관리를 한다는 건 결국 금리 인하 쪽 혹은 유동성을 넣는다라는 거에 힘을 실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좀 안전자산 말고 위험 자산들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관심을 가지면서 채권이랑 같이 한번 엮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나 여기에 대응할 의향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향후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분명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유가는 WTI 기준 61.5달러로 플러스 2.3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면, 일단 물가가 튕겨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당장은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관세 쪽 관련해가지고 문제없이 해결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미국 물가 잡히고 있는 게 속도가 붙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가능성 있다. 요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진짜 빨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기대감 한번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스마트폰 관세 면제에 한숨 놨지만 반사 이익도 지금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좋아지는 것과 안 좋아지는 것 갈라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의 핸드폰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범용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3등인 마이크론에서 어떻게든 점유율을 더욱더 높이겠다, 지금 범용뿐만 아니라 HBM 장비 대거 반입되게 되었다, 요거 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닉스부터 해서 수익성이 꺾이는 요 반도체에 대한 모습 조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는 다 중국에 넘겼고 OLED로 넘어가는 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를 압박하고 OLED 한국이 이 LG랑 삼성 손잡고 밀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잔치 우려할 게 전혀 없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크가 모자라서 일감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지 지금 일감이 없어 갖고 손을 놓고 있다 뭐 이런 건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중에 삼성중공업은 LNG 초대형 플랜트 관련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주 체제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미래를 좀 그려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몇 년은 더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이 조선 쪽이 엄청나게 힘들 때 각각 회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다 이게 선택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FLNG는 한국에선 삼성이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몇 년을 앞서 있다? 그럼 다른 쪽에서 따라오는 거 이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각 이 조선사별 3에서 4년치 일거리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다 쳐내지도 못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삼성 쪽에 LNG 요거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랑은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요거 감안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T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관세니 뭐니 하더라도 미국 내 공장 있고 유럽 내 공장 있고 그냥 거기서 만들면 되는 거라 이거는 딱히 우려가 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넘어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산이 전 세계에서 퇴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여기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쪽 얘기가 많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도 여기에 좀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다? 타깃을 잡고 그 한 종목, 두 종목 쭉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J야 지금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자릿수 채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미래에 제약 쪽이 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약이 계속해서 커지려면 자국 시장에서 아픈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고령화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한국의 주요 인재들은 싹 다 어느 과를 선택하죠? IT? 아니죠. 의료. 여기 의사 쪽 되려고 계속 난리를 치잖아요. 의사 못 되면은 간호사나 아니면은 약사라도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력들이 싹 다 필드에서 성공한다? 아니죠. 그럼 누군가는 직장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걸 제약사에서 소화하게 된다? 한국이란 나라의 압구정과 K뷰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성장세가 보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의료도 이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 한번 하면서 제약 쪽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 사람 몰리고 돈 몰리고 하는 데가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중국 공급망 얽힌 기업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요거는 좀 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돌아갔던 다시 나갔던 친구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본다. 그리고 제가 이 외에도 리포트들 볼만한 것들 싹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소개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따봉이나 아니면 하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바닥은 얼추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본격적인 급등은 아직입니다. 그러면 향후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큰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보면 좋을 텐데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만 보면 크게 뭐 새롭거나 그런 게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바닥이 잡히고 있는 거냐? 일단 왜 빠졌는지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관세 때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랑 격돌이 심해지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 이것 때문에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의 145% 관세, 중국 미국의 125% 관세 딱 매겨놓은 상황인데 이 이상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최악 보여지게 되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바닥을 짚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최악이 차악으로 조금씩 풀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들려오는 거기에 더 해가지고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출해오는 몇몇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것도 모자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놨던 미국채를 많이 매각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글로벌적으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시장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SEC 쪽에서 하는 말로는 이거 보고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생각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도가 많다 보니까 채권 장기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 뭐다? 결국 유동성을 푼다 혹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소재로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에서 점점 풀려가는 걸 넘어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 기대 인플레가 좀 높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인플레가 잘 완만하게 방어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얘기가 구체화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선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이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확률을 어떻게 현재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6월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 76% 정도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요.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이십니까? 이게 1회, 2회, 3회, 이게 4회거든요. 근데 3회의 기대감 엄청나게 높고 2회와 1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는 게 이렇게 확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3회에서 4회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번씩 진행이 될 때마다 돈 풀고 돈 풀고 돈 풀고니까 횡보하다가 급등, 횡보하다가 급등, 횡보하다 급등 요거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올해 연말에 3회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게 뭐다? 내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말 나오는 것보다 미국은 결국 3% 아래까지 금리를 떨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3% 아래 이제 최고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는 요때 하이라이트 피크를 찍으며 이때부터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 나간 이들이 돌아오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환차손이 싫다면 결국 원화 자산으로 자기의 돈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네카오 현재 큰 손들은 어떻게 보는지 수급 한번 파악해보면 좋은데 일단 네이버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외국인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외국인이 매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 들어오니까 급등 들어갔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보면 현재가 이제 바닥권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얘는 기관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들어왔을 때 급등했었거든요. 일단 외국인은 아쉽지만 기관도 조금 아쉽지만 한 번씩 이렇게 입질이 오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조금만 더 크게 담아가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반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그럼 이제 어디까지 지지라인이랑 이런 걸 생각을 써야 되냐 요걸 좀 보도록 하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요것만 지켜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렴은 깨지는 게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 여기
481선 여기 언저리까지는 가주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면서 다음번에 저항 돌파하면서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속도감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보면 일단 카카오는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또 한 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고 떨어진다면 또 조정이겠지만 돌파 이후에 자리 잡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 여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추세 잡히는 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훨씬 더 파워풀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꾸준하게 고점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를 이번에 돌파하면 첫 번째 추세의 전환이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 이상의 여파가 이때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대박이라는 개념으로는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481선 돌파를 못한다? 그럼 6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여기 돌파한 다음에 반전 나오는 거 요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확실한 예시를 볼 수 있는 게 일단 여기서도 결국에 이 241선이랑 481선 위에 있으니까 61선 돌파 이후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크게 떨어진 구간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장대 이평선들 위에 있으면 61선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야지 그때부터 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란색 선이랑 초록색 선, 요 언저리에서는 어디를 돌파했을 때 쭉 갔을까요? 다른 때보다 여기서는 21선, 검정색 21선 여기 돌파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액션이 좋았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감으로만 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빠르게 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좀 천천히 기다렸다가 61선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이렇게 턴해야지 그때야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카카오가 준비를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61선 돌파가 좀 길다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61선 돌파했을 때 한 번에 훅 하고 몰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어려울 뿐이지 돌파만 나온다면 얘도 요 탄력 정도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목표는 여기 볼린저 상단이 될 것이고 다시 박스권 상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2분기부터 쇼핑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면 그때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랑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게 되면은 실적 좋아가지고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는 빠르더라도 그 위근은 천천히 조금 진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금리 인하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힌트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 상반기까지 1회 그리고 하반기까지 4회 정도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요거 되면은 뭐다? 시장은 가장 확실한 호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네이버는 외국인 우선 그리고 카카오는 기관 우선을 본 다음에 나머지에 기관, 외국인 언제 들어오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는 지금 수렴의 바닥 부분 여기 탈환하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좀 버티더라도 수급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241선 위나 481선 위에 있는다면 61선이나 21선 돌파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요 관점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이제 돌파했을 땐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따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 상황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현재 위치에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